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여러분, 저 엄청난 거 알아냈어요. 전 여태까지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의 장점은 울트라의 디자인 좀 예뻐진 거, 그리고 성능 좋아진 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결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와, 근데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무선 충전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아니, 삼성전자는 S25의 무선 충전이 이렇게 좋아지면 많이 알려야 될 텐데, 물론 그런 걸 안 알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먹고 사는, 어쨌든 진짜 저 개쩌는 거 발견했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슈피겐이랑 신지모르랑 좀 연이 닿아가지고 이런저런 케이스랑 충전기를 그쪽에서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받아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는 맥세이프 방식으로 충전했을 때 충전 속도가 굉장히 잘 나오고요, 심지어 발열로 인한 충전 속도 저하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직접 테스트한 결과인데 무선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발견하고 나서 제가 약간 흥분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 아는 분들이 지금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요, 여러분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갤럭시 S25의 무선 충전에 대한 얘기를 보시게 될 건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갤럭시 스마트폰은요, 이런 맥세이프 케이스를 쓰시거나 아니면 이런 맥세이프 링을 다른 케이스 위에다가 붙이면요, 이런 맥세이프 충전기에서 맥세이프 충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를 쓰셔도 삼성페이나 교통카드 같은 건 다 잘 되기 때문에 저처럼 갤럭시 쓸 때 맥세이프 케이스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갤럭시가 정식으로 맥세이프를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맥세이프 충전기에서 얘를 충전을 하면요, 충전 속도가 좀 많이 느렸습니다. 안 나오면 막 5W, 잘 나와봐야 10W였어요. 사실 이 정도 속도면요, 이런 맥세이프 말고 그냥 이런 거치형 무선 충전기랑 거의 동일한 급의 충전 속도였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거치형 충전기보다 맥세이프형 충전기는 조금 더 느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치형 충전기 중에서는 디자인포 삼성이라고 삼성 인증을 받은 일부 충전기들은 15W급으로 무선 충전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번 갤럭시 S25는 다릅니다. S25는요, C2 인증을 받은 제품이면요, 이 갤럭시 S25를 충전할 때 15W급 혹은 그 이상의 충전 속도가 나오고요, 발열도 거의 없어서 같은 15W급이라고 해도 이런 거치형 15W 무선 충전기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갤럭시 S25 시리즈 쓰시면 이런 맥세이프 기능이 되는 충전기를 안 쓰면 안 될 정도로 정말 엄청난 기능이 되는데, 요거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기본 개념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는요, 이 스마트폰 안에 자석이 따로 없어서 케이스나 링 같은 거 안 씌우고 그냥 이런 맥세이프 충전기에 올려놓으면 붙지가 않습니다. 왜 안에 자석을 안 넣었나? 애플 특허를 피하려고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석을 넣으면 그만큼 무게나 두께나 더 이런 게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S펜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울트라 시리즈에는 여기 안에 자석이 들어가게 되면 필기감에 좀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삼성은,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삼성이 소속되어 있는 무선 충전 관련 국제기관 WPC 에서 C2 레디라는 인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을 만들고 나서 여러분 케이스 만드실 때 자석 종류는 이거 쓰시고요, 자석 크기나 배치는 이렇게 딱딱 맞춰서 하시고요, 그 제품 우리에게 들고 오게 되면 인증 마크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슈피겐의 C2 충전 케이스가 바로 그 인증을 받은 케이스고, 이 케이스를 S25에 씌우고 이런 데 충전을 하게 되면 C2의 최대 충전 속도인 15W 혹은 경우에 따라서 그 이상의 속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요, 지금 슈피겐에서는 이 C2 레디 인증을 받은 케이스랑 일반 맥세이프 케이스를 같이 팔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S25에서 15W급 맥세이프 무선 충전을 하려면 반드시 이 C2 레디 인증을 받은 케이스를 써야 한다 라고 알고 계셔서 지금 이 케이스가 지금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요, 따로 케이스 안 씌우고 위치만 잘 맞아도 이렇게 충전 속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별도의 맥세이프 링을 붙여서 테스트해봐도 충전 속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몇몇 충전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C2 지원 충전기 진짜 여러 개 테스트해봤는데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여기서 든 중간 정리 1, 갤럭시 S25 시리즈는 꼭 C2 레디 인증을 받은 케이스를 안 써도 충전 위치만 잘 맞으면 C2 충전기에서 최대 속도로 충전을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C2 레디 인증 안 받은 케이스도 C2 무선 충전이 된다고? 그럼 뭐하러 돈 더 주고 이런 C2 인증 케이스를 사?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조금 다른 얘기예요. 왜냐면 C2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요, 맥세이프 링의 위치가 정확하게 스마트폰에 안에 있는 무선 충전 코일 위치랑 안 맞아가지고 충전 중에 발열이 심하게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금속, 그러니까 이런 메탈은요, 전기가 통하는 전도체인데, 우리 보통 맥세이프 케이스 안에 들어가는 여기 들어간 자석은요, 전기가 거의 안 통하는 비전도체에 가까운 네오디움 자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정 브랜드 거론은 안 할 건데, 이런 맥세이프 케이스를 만들 때 안에 네오디움 자석 안 넣고 메탈링을 넣어버리면요, 충전할 때 발열이 엄청나고 충전 효율도 엄청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맥세이프 링도요, 이렇게 되게 두께가 얇은 걸 강조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대부분 네오디움 자석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메탈이기 때문에 얘를 케이스 뒤에 붙여가지고 쓰시면
얘 발열 때문에 충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기 싫으시면 그냥 이제 C2 레디 인증받은 케이스를 사면 된다라고 하는 게 좀 구입할 때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인증을 만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요, C2 인증을 안 받은 케이스라고 해도 안에 네오디움 자석 잘 쓰고요, 충전 위치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자석 배열하고요, 그러면 C2 충전기에서 최대 충전 속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쿠팡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케이스인 이런 신지모로 케이스도 지금 맥세이프 링의 위치 보시면 정확하게 C2 레디 인증 받은 제품이랑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 쓰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간 정리 2, C2 레디 인증을 받지 않아도 15W급 무선 충전은 가능하다. 하지만 케이스는 아무거나 사면 안 된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었다면요, 이제부터는 실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저도 정말 놀랐던 충전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실시간으로 소비 전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장비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이건 사실 충전기에 들어가는 전력보다 약 2에서 3W 정도 높게 나오긴 하거든요. 하지만 실시간 전력을 모니터링하기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선 이 장비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에 사용된 충전 어댑터는 삼성 정품 45W 어댑터를 사용했다는 건 참고하세요. 첫 번째 테스트는 C2 인증은 없지만 삼성 15W 인증을 받은 무선 충전기를 테스트해 볼게요. 먼저 스마트폰을 올려놓기 전에 충전기에서 먹는 대기 전력을 확인해 보니까 약 500mW, 이걸 와트로 환산하게 되면 0.5W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배터리가 5% 남은 스마트폰을 딱 올리니까 남은 시간은 2시간 6분이었어요. 이게 처음엔 2시간 56분이었는데 몇 초 지나니까 이렇게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초기 30분 동안 충전 속도를 쭉 보니까 이게 초반엔 20W 이상 잘 뽑아주다가 충전 시작한 지 5분이 넘어가니까 굉장히 좀 우락가락했습니다. 이렇게 8W, 20W, 8W, 20W 이렇게요. 그리고 충전을 하면 할수록 소비 전력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똑같지만 전체적인 평균은 점점 줄어드는 거 보이세요? 그렇다는 건 충전을 하면 할수록 충전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처음에 분명히 완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 좀 넘게 걸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완충하는 데 걸린 시간은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거 케이스 씌워서 그런 거 아니냐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케이스 안 씌운 걸로도 해봤는데 충전 속도는 사실 거기서 거기였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전작 S24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얘도 처음에 충전 시간 2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3시간 넘게 걸렸고요. 이거는 15W 충전기 때뿐만 아니라 10W 충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트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S24나 S25나 그리고 10W 충전기나 15W 충전기나 사실 완충하는 데 걸린 시간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럼 이제 C2 인증을 받은 맥세이프 방식의 무선 충전 속도를 테스트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케이스는요, C2 인증받은 C2 레디 케이스 말고요, 그런 인증은 안 받았지만 나름 좀 인기 있는 신지모루에 있는 이런 맥세이프 케이스로 제가 한번 충전을 해봤는데요. 이 충전기는 위를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헤드가 돌아가는 약간 잡기능이 있고 여기 센서가 있다 보니까 조금 대기 전력이 필요한지 스마트폰을 놓지 않아도 약 1.2W의 대기 전력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충전에 사용되는 소비 전력은 여러분이 앞으로 보실 숫자에서 한 1W 정도를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아까 마찬가지로 배터리 5%인 S25 울트라를 올리니까 마찬가지로 2시간 6분이 남았다고 떴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럼 지금부터 충전을 하면서 소비 전력을 계속 모니터링 할 건데, 얘는 20W 이상의 높은 전력을 굉장히 유지를 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무선 충전 중에는 어쩔 수 없는 발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에 9W로 자꾸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높은 소비 전력을 평균적으로 굉장히 잘 유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 소비 전력이 높으면 앞서 보여드린 충전 방식보다 완충하는 데 걸린 시간이 줄어들 거라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얘는 2시간이 좀 넘어서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삼성 인증받은 15W 무선 충전기는 처음에 한 2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3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맥세이프 방식의 C2 무선 충전기는 처음에 나온 충전 속도를 거의 지켰습니다. 이걸 30분 단위로 배터리 충전 양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처음엔 별로 차이가 없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맥세이프 방식의 C2 방식을 사용했을 때 충전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삼성 인증받은 15W 충전기로 3시간 충전하는 거랑 C2 무선 충전기에 2시간 충전하는 거랑 배터리 충전량이 비슷해요.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간 정리 3, C2 방식의 무선 충전은 15W를 지원하는 이런 DFS 인증받은 무선 충전기보다 완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이상 빠르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데이터였다면 지금부터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런 삼성 인증을 받은 슈피겐의 15W 고속 무선 충전기보다 그냥 이런 C2 인증을 받은 충전기에서 왜 충전 속도가 더 빠른지 예상이 되세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충전 코일 정렬에 따른 효율 그리고 발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 고속 충전기에는 이렇게 뜯어보면 안에 코일이 두 덩이가 보통 이렇게 감겨 있거든요. 하나는 스마트폰을 세로로 뒀을 때 위쪽에 충전 코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잘 인식하게 하려는 거고, 하나는 스마트폰을 가로로 이렇게 놨을 때 충전 코일의 위치가 이쪽에 좀 더 가까우니까 여기에 이렇게 둔 건데요. 스마트폰 내부에 있는 코일이 여기랑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전력 손실이 일어나고 발열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충전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충전했을 때 전력이 막 14W, 7W, 14W, 7W 이렇게 굉장히 오락가락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충전 코일의 위치에 맞춰가지고 자석이 딱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딱 달라붙는 방식은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죠. 이 맥세이프 자석이 위치만 정확히 맞다면 충전 코일에 올렸을 때 정확하게 충전 코일끼리 위치가 맞춰가지고 충전이 잘 되고요. 그러면 충전 중에 전력 손실도 적고 발열도 적어서 충전하다가 충전 속도가 떨어지는 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전 속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럼 이쯤 되면요, 여러분 여태까지 무선 충전 써보면서 무선 충전은 속도가 좀 느려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제는 그 생각 좀 깨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이 15W를 지원하는 C2 충전기에서요, 이런 케이스 같은 거 써가지고 여기다 붙여서 충전하면요, 같은 15W급 유선 충전기와 거의 비슷한 속도가 나와요. 걔도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굉장히 효율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물론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맥세이프 링이 탑재되어 있는 케이스가 아니면 별도의 맥세이프 링을 여기 붙였을 때 이 링이 네오디움 자석이 아니라 전기가 통하는 메탈 소재였으면 진짜 충전 효율이 떨어졌을 건데요. 그래서 그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이 슈피겐에서 C2 레디라고 하는 뭐 이런 인증을 받은 케이스가 나오는 거고, 슈피겐이나 아라리에서 이런 C2 레디 인증을 받은 케이스를 팔고 있긴 하던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그런 C2 레디 인증 케이스를 써야만 최고 속도로 충전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당장 저만 해도 테스트를 할 때 C2 레디 인증 받지 않은 이 케이스로 테스트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테스트해야 조금 더 범용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충전기와 어떤 케이스를 쓰면 좋냐, 제품도 제가 직접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맥세이프 케이스는요, 충전하기 위해서도 충전인데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여기 있는 맥세이프 링에다가 굉장히 다양한 액세서리를 붙이고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요, 갤럭시를 쓰지만 외부에 나갈 때는 이런 카드 지갑을 뒤에 붙여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명함을 놓고 필요할 때 이 명함을 꺼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줘요. 반대로 받은 명함을 여기에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명함 지갑을 안 쓸 때는 평소에 여기다가 뭐 이런 그립톡 같은 걸 붙여가지고 이런 걸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셀카봉 같은 경우에도 맥세이프를 지원하니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뭐 셀카 찍을 때도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철로 된 소재에 붙일 수 있는 이런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써가지고 단체 사진 찍을 때도 쓰고 있고, 그리고 전 이런 보조 배터리도 맥세이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쓸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맥세이프 케이스의 디자인입니다. 자, 얘가 애플 정품 맥세이프 케이스인데요, 이걸 보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에다가 밑에 일자로 약간 돋보기로 따지면 돋보기 손잡이 같은 게 밑에 있죠. 그리고 이번에 C2 레디 인증을 받은 케이스를 보면 밑에 돋보기 손잡이 같은 게 없습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동그란 링 모양의 자석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둘 중에 하나 디자인 중 어떤 게 낫냐 하면 전 이게 훨씬 낫다고 추천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얘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외부에 나갈 때 들고 다니는 카드 지갑 겸 명함 지갑이에요. 얘 뒤에다가요, 자성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밑에 일자까지 같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스마트폰도 뒤에 확인해 보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일자도 같이 있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쓰고 있으면 이런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썼을 때 진짜 착착 달라붙고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옆을 밀어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붙어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밑에 별도로 일자 모양의 자석이 없는 제품들은요, 이걸 붙였을 때 붙기는 붙는데 굉장히 쉽게 밀립니다. 그리고 붙을 때도 정렬이 안 된 채로 약간 대각으로 붙고 수동으로 이걸 좀 맞춰줘야 돼요. 얘처럼 대충 던져도 착착 맞는 거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리고 얘는요, 이번에 앵커에서 만든 C2를 지원하는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인데요, 얘도 자성을 한번 확인해 보면 밑에 일자 모양까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일자까지 같이 있는 충전 케이스에 이걸 붙이면 정말 착착 잘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제 폴즈도 마찬가지 되게 잘 붙고 튼튼합니다. 우와! 네, 케이스 안에 맥세이프가 있는 것들은 자력이 좀 약해가지고 완전 튼튼하진 않네요. 그런데 이번에 슈피겐에서 나온 이 C2 레디 인증 받은 케이스를 보면 밑에 이게 없다 보니까 얘를 붙이게 되면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빙글빙글 돌아가고 얘가 또 자력도 약해가지고 조금만 흔들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여기서 중간 정리 5,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좀 더 다양하게 쓰고 싶으시면 아래에 이런 일자 모양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를 구입하자.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맥세이프 케이스의 자성인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뭐 자력이 얼마나 세냐예요. 당연히 맥세이프 뒤에 있는 이 자성은 세면 셀수록 좋지 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자성이 너무 세면요, 맥세이프 충전기에서 이런 케이스를 떼어낼 때 힘이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S25 울트라 같이 S펜을 쓸 수 있는 스마트폰에서는 필기할 때 필기가 좀 왜곡이 있다거나 필기가 잘 안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자성이 너무 약하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제품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요. 이게 또 맥세이프 기능이 기가 막힐 때가 차량용 거치대에서 정말 편리하고 좋은데, 이게 자력이 너무 약하면 충전기 자체 자력이 충분히 세더라도 이 과속방지 스턴 넘다가 갑자기 우악 할 때 폰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요, 이 슈피겐 케이스가 C2 레드 인증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S25 울트라 관련해서 C2 레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삼성, 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WPC나 삼성에서 이 C2 레드 케이스 안에 들어가는 자석의 종류나 위치, 자성의 세기까지 다 정해줬고, 그거 그대로 만들어야만 이 C2 레드 인증이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C2 레드 기본 이 자성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보조 배터리 붙여서 쓴다고 치면은 그냥 조금만 흔들어도 이게 좀 날아가고요. 이 정도면 진짜 차량용 거치대도 뭐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잘못 올리면 진짜 과속 방지선 넘으면 폰이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케이스는요, 이 신진모루에서 나온 맥세이프 M 에어클로라는 케이스인데, 이거는 여기 있는 베이직 모델이랑 여기 자력이 훨씬 2배 정도 센 2배 자력 모델이 있거든요. 실제로 자력을 측정해보면 기본 모델이 한 30 정도 나오고요, 2배 자력은 확실히 그거보다 좀 더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무거운 보조 배터리를 붙였을 때 일반 제품은 좀 흔들면은 떨어질 것 같은, 약간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2배 자력은 진짜 붙였을 때 엄청 튼튼해가지고 흔들리지도 않고 안 떨어져서 전 이 제품을 추천드려요. 얘가 자성이 되게 세긴 한데, 그렇다고 자성이 너무 세가지고 필기감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고요. 이 제품의 맥세이프 링의 위치도 C2 레드 인증받은 제품이랑 정확하게 일치해서 충전도 잘 됩니다. 제가 이번 영상 테스트할 때 보여드린 제품도 이 케이스 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의 판매처는 제 영상 내 본문 누르시거나 아니면 영상 터치하면 보이는 왼쪽 아래 유튜브 쇼핑 링크 확인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 쓰실 때 주의해야 될 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맥세이프 케이스를 사용하면요, 이걸 이렇게 빈 채로 뻥 뚫어놓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카드 지갑 케이스를 붙이든 아니면 이런 그립톡 같은 거를 여기다 붙여놓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립톡에도 이 케이스에도 둘 다 자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석은 S펜 필기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2배 자력 케이스에다가 이 그립톡을 붙였을 때 자성이 합쳐져 가지고요, S펜으로 필기를 하게 되면 조금의 왜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이 C2 레드 인증을 받은 슈피겐 케이스는 어떠냐? 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케이스 자체 자력이 꽤나 약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립톡을 붙이게 되면 약한 케이스에 강한 그립톡의 자력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합해서 사용했을 때는 이게 왜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WPC가 됐든 삼성이 됐든 이 자석에 있는 스펙을 정할 때 이렇게 좀 약하게 만든 이유가,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걸 붙였을 때 S펜으로 필기할 때 간섭이 좀 안 일어나게 일부러 좀 이렇게 약하게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원리를 몰랐으면 모를까,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S펜으로 필기할 그 순간에 좀 거슬리면 그때는 이거 떼고 필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그립톡 잠깐 붙였을 때 이 필기할 때 약간 왜곡되는 것보다도 얘가 자력이 약해가지고 발생하는 문제가 훨씬 저한테는 더 크리티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보조 배터리 연결했다가 이런 식으로 털어서 떨어진 것도 싫고요. 차량용 맥세이프 충전기에 올렸는데 과속 방지선 넘을 때 얘가 날아가는 것도 싫어요. 근데 뒤쪽에 붙여가지고 이거 필기할 때 왜곡된다? 필기할 때 떼고 하면 되죠. 물론 이제 사람 패턴에 따라서 이런 중요도는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정보 참고하셔가지고 케이스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테크몽님, 케이스는 그래요, 뭐 신지모로 2배 장력 좋은 거 알겠어요. 근데 C2 충전기는 그럼 어떤 거 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얘도 C2 충전기, 얘도 C2 충전기, 얘도 C2 충전기, 얘도 똑같은 거네. 어쨌든 C2 충전기, 얘도 C2 충전기. 전 이거 말고도 C2 충전기가 진짜 많이 있어요. 근데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제품은 막 20만 원씩 하고요, 어떤 제품은 뭐 5만 원, 보통 5만 원 언저리가 좀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시중에 나와 있는 C2 충전기는요, 지금 뭐 요 제품도 그렇고 요 제품도 그렇고 애플워치를 충전할 수 있게 만든 3인원 충전기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에는 애플워치만 충전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갤럭시도 충전되게 할 수 있었으면 진짜 좋겠다 싶었는데, 신지모루가 이런 거 되게 발빠르게 대응했네요. 다른 제휴사에서는 지금 그런 거 발빠르게 대응하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없는데, 신지모루에서 이 제품을 갤럭시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얘는 애플워치만 여기 충전할 수 있고, 얘는 갤럭시 워치를 여기다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로고 보시면 동그랗게 되어 있는 요거 있죠? 이게 애플워치용이고요. 지금 옆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시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얘가 갤럭시 워치용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갤럭시를 쓰시면 뭐 이런 C2 맥세이프 케이스 쓰시든 아니든 저는 웬만하면 그냥 이 제품 사는 거 추천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여기를 버튼을 눌렀을 때 헤드가 돌아가요. 그래서 헤드가 돌아가면 좋은 점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고 있을 때는 맥세이프로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하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맥세이프 지원하지 않는 기기일 수도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그러면 헤드를 돌리게 되면 얘가 위를 보거든요. 그러면 맥세이프를 지원하지 않는 일반 스마트폰은 그냥 이거 위에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충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맥세이프용으로 쓰기도 좋고 맥세이프 아니용으로 써도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날개에는 이런 식으로 갤럭시 버즈도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옆에 이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갤럭시 워치도 충전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신지모루가 이 3인원 충전기 진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플 기기 충전할 때는 얘를 쓰고요, 갤럭시 기기 충전할 때는 얘를 쓰고 이렇게 두 개 다 동시에 쓰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럼 이 제품의 가격은 얼마냐? 이거는 2월 6일날, 그러니까 영상 올리기 며칠 전에 이제 출시된 제품인데 출고가가 한 55,8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출시 때 출시 할인으로 50% 할인해가지고 얘를 무려 27,9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풀었고, 지금은 그 수량 끝나서 마감됐어요. 그래서 이 제품 좋은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이거 써봤으면 좋겠는데 싶어가지고 거기에 연락을 해봤거든요. 저 진짜 수수료든 협업 비용이든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저한테 아무것도 안 줘도 되니까 제가 영상에서 이 제품 추천드린 대신에 할인 좀 많이 넣어줄 수 있냐고, 그리고 가능하면 런칭가처럼 막 50% 할인해줄 수 있냐고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지모루에서 이게 런칭가가 50% 할인은 진짜 한정 수량으로 손해 볼 거 생각하고 제품 알릴 생각으로 진행한 거라서 그 가격에는 못 해드리는데, 대신 앞으로 이 제품을 42,900원 정도에 팔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소개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면 한정 수량으로 37,900원, 그러니까 3만원대 제공해드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3만원대 구입을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이건 제가 제공해드리는 영상 본문 내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요, 결제할 때 할인 코드에 영어로 테크몽이라고 입력하시면요 37,900원에 이 제품을 구입 가능한 걸로 제가 신지모루랑 협상을 좀 해왔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사신다고 해서 제가 뭐 수수료를 받거나 혜택을 받거나 그런 거는 1원도 없어요. 원래는 수수료 주신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거 주시지 말고 가격을 더 깎아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가격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가격이면 런칭 행사 때만큼 말도 안 되는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좀 괜찮은 가격에 가져왔으니까 이 제품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구입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갑자기 좀 신지모루에 부탁을 한 거라 수량은 1000대밖에 못 가져왔는데, 어쨌든 이거 다 팔리면 나중에 쿠팡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할인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제 제품 다 팔리고 쿠팡 판매 시작하면 쿠팡 링크로 제가 영상에 유튜브 쇼핑 기능을 이용해서 좀 달아 놓을게요.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갤럭시 S25의 맥세이프 방식의 이 G2 충전 방식이 이전 방식 대비해서 얼마나 빠르고 어떤 액세서리를 쓸 수 있고 그런 거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 이번 영상에서 나름 굉장히 열심히 영상을 만들었다고 나름 뿌듯해하고 있는데 어때요? 제가 또 왜 이렇게 제가 열심히 했는지 밑밥을 까는지 아시겠죠? 저 진짜 열심히 했다고 생각되시고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이런 뭐 갤럭시 신제품이 됐든 뭐가 됐든 제품은 빨리 못 구해도 이런 양질의 컨텐츠를 계속 올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